궁궐에서 찾는 한문화 코드. 오늘이 이제 첫 시간인데요. 보니까 경복궁이 실렸습니다. 네. 연재는 지난달부터 시작했는데요. 네. 지난달에 서울 궁궐을 개괄적으로 소개했고요. 이번 달에 경복궁을 시작했습니다. 네. 서울에 5대 궁궐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경복궁, 경운궁, 경희궁, 창경궁, 창덕궁인데요. 네. 서울은 조선왕조 500년의 도읍지로 고려 때는 남경이라고 해서 제2의 수도 역할을 했대요. 네. 또 백제의 첫 도읍지인 위례성도 있었던 곳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2000년 도읍터가 되나요? 아유, 참 유래가 깊습니다. 우리가 백제 이렇게 하면은 공주 또는 뭐 부여를 생각하고요. 한성백제 500년의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합니다. 서울의 수도 역사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이죠. 서울은 역사가 깊은 만큼 곳곳에 숨은 명소도 많은데 위원님 조선 왕조에서 서울을 만들 때 음양오행의 이치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네, 2월호 개벽지에 서울의 지리 사진이 실렸는데요. 네. 먼저 그 인왕산, 북악산, 남산, 낙산 이렇게 내사산을 따라서 도성을 쌓았습니다. 예. 자료 화면 보이시죠? 예. 도성을 따라서 사대문이 있고요. 그 사대문 사이에 사소문이라고 해서 전부 다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정식 이름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동대문은 흥인지문이라고 하고요. 서대문은 돈의문이라고 하고 남대문은 숭례문, 그리고 북대문이 쑥정문입니다. 그리고 도성의 중심에 보신각이 있죠. 시간을 알려주고 종을 치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 중앙에 인의예지신을 넣어서 대문 이름을 졌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인의예지신은 유교의 오상지도죠. 음양오행설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네. 그래서 북대문이 숙정문이라고 하니까 원래는 숙청문이었다고 합니다. 예. 언뜻 생각하면 숙지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숙정문이나 숙청문이나 그 한자를 보면 맑을 청, 편안할 청 이래서 모두 북쪽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네. 저도 입버릇처럼 이제 남대문, 동대문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호칭을 제대로 써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대문이 아니라 숭례문, 동대문이 아니라 흥인지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숭례문을 남대문으로 격화시킨 게 일제의 의도잖아요. 네.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이제 다뤄질 것이라 보고요. 네. 위원님, 사대문의 이름이 모두 석자로 되어 있는데요. 흥인지문만 왜 4글자인가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흥인문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우리 고유의 비보 풍수라고 말합니다. 네. 한양의 좌청룡이 낙산인데요. 상대적으로 이 산세가 그쪽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산맥이 뻗은 그 모양의 글자를 갈지자를 첨가를 해서 기운을 북돋아둔 것이라고 합니다. 숭례문에도 비보사상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남쪽에 이제 관악산이 있잖아요. 남쪽은 음양오행에서 이제 불의 방향이고요. 근데 거기에 관악산 자체가 또 불의 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불의 기운이 강해져서 도성 안에 불로 인한 재난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숭례문의 현판을 세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양 남쪽에 있는 관악산의 화기에 맞선다는 의미고요. 또 숭례문에서 숭자 자체가 불꽃이 타오르는 형상입니다. 이게 맞불 작전, 그러니까 불로 불을 끄는 그 이치죠. 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숭례문 앞에다 남지라는 큰 연못을 만들었었습니다. 이것은 수국화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불을 다스리는 이치죠. 이렇게 여러 비보 장치를 마련했는데 경복궁은 결국 화재로 많은 순환을 당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다음 기사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요. 궁궐의 구조인데요. 이 기사를 기고해 주신 개건 기자께서는 이 6공간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외전과 내전, 네. 그다음에 동궁, 권내각사, 생활기거공간, 후원 이렇게 6가지인데요. 예. 외전은 궁궐 정문에 들어서서 처음 만나는 공간입니다.
보통 사방이 건물로 둘러싸인 넓은 마당이 나오고요. 네. 그 마당 주위를 둘러싼 건물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이제 회랑이 있습니다. 네네. 그 회랑을 둘러싼 마당을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당에 있는 궁궐의 중심을 정전, 법전이라고 합니다. 네. 경복궁 근정전이나 창덕궁의 인정전 이런 것들인데요. 이 외전에서 국가적인 연례 행사나 공식 연회가 벌어지죠. 그다음 둘째로는 내전입니다. 네. 내전은 궁궐의 한 복판인데요. 임금님이 실제 기거하고 활동하시는 대전과 또 왕비가 기거하는 중궁전을 합한 구역이죠. 그리고 동궁은 차기 왕위 계승자인 왕세자의 공간이죠. 네. 왕세자는 이제 떠오르는 태양처럼 다음 보위를 이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방위로는 생을 의미하는 동쪽을 마련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동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드라마에서 이제 동궁이다, 뭐 동궁마마 이렇게 하면 이제 왕세자와 관련된 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당연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궐내각사가 있는데요. 이건 궁궐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관서들을 가리킵니다. 관료들이 궁궐에 들어와서 임금님을 뵈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공간인데요. 그 다음에는 생활기거 공간이라고 해서 임금과 왕비, 왕세자 이외의 왕실 가족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궁녀라든지 내시, 노복, 군병들의 공간으로 그 내전 뒤편에 위치하고 있죠. 네. 여섯 번째가 후원인데요.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임금을 비롯해서 궁궐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 되죠. 여기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보기도 하고 군사 훈련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6공간이 조성이 된 거네요. 우리나라 이 궁궐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듣기는 처음입니다. 대충이나마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경복궁으로 들어가려면 광화문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네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이제 광화문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광화문은 경복궁의 남쪽 정문입니다. 빛광자에다가 화할 화자를 써서 빛으로 변한다. 네. 광명으로 변한다. 이런 뜻이죠. 9,000년 동방 한민족의 광명 사상이 뭔가 깃들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예. 광화문 앞에 서면 좌우에 석상을 보게 되는데요. 네네. 바로 해태상이죠. 예. 소사님 해태에 대해 아시죠? 예, 해태는 이제 서울특별시 이제 마스코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물과 관련한 이제 전설 속의 동물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복궁 앞에다가 해태상을 세운 게 좀 전에 이제 말씀 이렇게 드렸던 관악산의 그 불기운을 다스리기 위해서라고 또 알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화재나 재앙을 물리치는 신수라고 해요. 네. 해태는 해치라고 하는데요. 생긴 모습이 사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머리에 뿔이 있대요. 시비와 선악을 판단해서 아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법을 뜻하는 옛 글자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사법기관인 사헌부 앞에 세워져 있었답니다. 오늘날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대검찰청 앞에 해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입법, 사법을 똑바로 지탱하는지 해태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죠? 예,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동아시아에 보면은 신수 사상이 많이 있는데요. 궁궐에 가면 특히 신수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복궁의 법전인 이제 근정전의 신수를 한번 살펴보시죠. 광화문을 지나서 흥례문에 들어서서 경복궁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영재교를 지나서 근정문, 근정전이 차례로 일자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영재교를 지나면 이제 일반의 서민 공간에서 이제 왕의 공간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여기에도 신수가 있겠죠? 무슨 동물일까요? 예, 그 영재교 난간 위에 용이 있고요. 또 이건 이제 물을 다스린다는 의미 같고요. 또 철록상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영재교 주변에 철록이 4마리 있는데요. 철록은 벽사의 동물입니다. 삿된 것을 막아준다는 의미죠. 네. 노루를 닮은 꼬리와 볼록한 눈, 납작한 코, 그리고 삼지창 같은 외뿔을 지니고 있고요. 몸 전체가 억센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철록 중에서 혀를 내밀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 그건 해학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벽사의 의미라고 합니다. 예. 옛 문헌 예문 유치라는 걸 보면요. 철록은 아주 선한 짐승이다. 왕의 밝은 은혜가 아래로 두루 미치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벽사와 왕의 정치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그 상서로운 동물이죠. 네, 그렇군요. 알고 보면 참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복궁의 근정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을 기대해 보게 하죠. 네.